자, 오늘은 도형의 기본 도형의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도형을 이루는 기본 도형들을 살짝 배울 텐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선이 있고요. 세 번째, 면이 있어요. 점선면이 있어요. 점선면. 근데 여기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는 점이에요. 당연히 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럼 선은 뭐냐면, 선은 이 점들이 되게 많이 모여야지 선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러잖아요. 이 점들이 많이 모여야지 얘가 선처럼 보이게 돼요. 아,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선처럼 보일 수가 있구나. 근데 이 선마저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면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도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이 많이 모이게 되면 선이 많이 모이게 되면 면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선이 있고요. 또 한 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기거든요. 선과 선이 만나면 여기 점이 생겨요. 얘를 뭐라 부르냐면 교점, 이렇게 말해요. 교점. 얘를 교점이라고 불러요. 아,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구나. 곡선하고 이렇게 만나도 여기는 똑같이 이름이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직선이 있는 선하고 만날 때만 교점이 아니라 곡선과 직선이 만나도 교점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그냥 선끼리만 만나면 무조건 교점이라 부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교점이 면하고 선이 만나서도 교점이 생겨요. 면하고 선이 만나서도 교점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면이잖아. 이게 면이잖아. 근데 얘는 선이야. 근데 이 면하고 선이 만나는데, 얘 봐봐. 해볼게.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만났잖아. 지금은 구겨졌지만, 네, 이렇게 만났잖아. 그러면 이 면하고 선이 만나면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이걸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하고 선이 만나면 이 구멍 뚫리는 것을 교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점은 만나서 생기는 점이란 뜻인데, 선하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도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서도 교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지어 곡선하고 곡선이 만나서도 이렇게 교점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면하고 선하고 만나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다. 그냥 점으로 만나기만 하면 교점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선생님, 그러면 교선은 무엇인가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육면체에서는 이 앞에 있는 면하고 뚜껑, 이 윗면하고 만나면 여기 선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 이렇게 선이 생겨요. 앞면하고 뚜껑이 만나면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만나서 생기는 선이라고 말을 해서 교선, 이렇게 말해요.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교선.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사각뿔에서도 이 앞면하고 이 바닥이 만나서 생기는 면과 이 앞면과 바닥면이 생겨서 만나는 이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니까 모서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그래, 이 모서리들이 다 교선이 되는 거구나. 모서리들이 다 교선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교점은 아까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하구나. 꼭지점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앞으로 편해져요. 응? 오각기둥이 있어요. 오각기둥에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적으세요 라고 나오면 교점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10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교선은 모서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으니까 뚜껑에 5개, 바닥에 5개, 기둥 5개 해가지고 정답은 15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선은 입체도형의 모서리, 교점은 입체도형의 꼭지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반직선, 그리고 선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은 이런 방향으로도 한없이 끝으로 가고요. 이 방향으로 한없이 끝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끝으로 나가는 것을 직선이라고 말해요. 양쪽 방향으로 끝없이 나가는 선, 이것을 직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만큼 되는 직선하고 요만큼 되는 직선하고 심지어 이렇게 긴 직선하고도 다 똑같은 녀석으로 취급을 해요. 이유는 어차피 얘도 영원히 가면은 똑같으니까. 얘도 어차피 영원히 가면은 쟤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도 영원히 가면은 똑같으니까 직선은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한 직선으로 똑같이 취급을 해요.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선생님,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이런 직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다고요. 어차피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면 같은 녀석으로 보기 때문에 정답은 1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직선의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가잖아요. 어떤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한글로 직선 적고 AB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귀찮으니까 얘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AB를 적고 그 위에다가 양쪽 화살표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는 딱 보면 직선 AB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선은 양쪽으로 끝없이 나가는 선을 직선이라고 말한다. 그럼 반직선은 무엇이냐면요, 양쪽 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인 거예요. 양쪽 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선을 반직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저하고 같은 거죠. 레이저는 내가 이렇게 띡 쏘면
이쪽으로만 방향이 나가니까 일로 나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띵 쏘면 이쪽으로만 나가니까 우리가 반직선을 레이저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직선은 이 반직선하고 요 반직선하고 다른 친구예요. 그쵸?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얘는 이쪽으로 끝없이 가고 얘는 이쪽으로 끝없이 가잖아요. 다른 거예요. 반직선이 같다라고 말할 수 어떻게 되냐면 반직선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일단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시작점이 같다. 일단은 시작점이 같아야 되고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반직선이 같을 조건은 시작점도 같아야 하고 방향도 같아야 해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 시작점은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얘는 방향이 왼쪽 방향, 얘는 오른쪽 방향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도 여기서부터 쏠 건데 레이저를 이렇게 쏘고 한 친구는 이렇게 쏘면 얘도 시작점은 같지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반직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작점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된다면 길이는 차이가 나지만 지금 당장은 끝 한없이 연장해가지고 영원히 나가게 되면 어차피 똑같아지기 때문에 시작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반직선이라고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선분은 무엇이냐면요. 선분은 길이를 표현해요. 얘는 길이 개념이에요. 길이. 그만큼 길이. 한없이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딱 이만큼 길이. 이거 아니네. 그래서 반직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점을 이으는데 이렇게 가는 반직선.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반직선은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고요. 화살표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 있는데 방향이 이렇게 가요. 방향이 이렇게 가요. 그럼 얘는 B에서 A 이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도 돼요. 얘하고 같은 표기이다. 그러니까 반직선은 시작점에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시작점에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읽을 때는 반직선 AB 얘는 반직선 AB 얘는 반직선 BA 아니면 반직선 표기는 다르지만 얘도 반직선 BA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딱 그 길이만큼만 표현하는 거예요. 점 A, 점 B. 근데 여기 길이가 5래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영원히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분이라고 해요. 선분 AB. 심지어 얘 길이가 5라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하고 B를 적고요. 딱 그 길이니까 화살표가 없이 찍만 그어주면 돼요. 찍 하고 얘가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분은 그 길이만큼만 표현한다. 그렇군. 직선은 양쪽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거고 반직선은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는 거다. 반직선이 같을 조건은 시작점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지만 같은 반직선 취급을 한다. 선분은 딱 그 길이만큼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점 ABC가 있대요. 점 ABC에서 만들 수 있는 저 두 점을 세계적으로 두 점을 지나 세 점에서 두 점을 지나 만들 수 있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각각 쓰시오.
지나서 만들면 직선은 두 점을 지나서 이런 직선도 만들 수 있겠죠. 응? 그리고 요런 직선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런 직선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직선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반직선은 시작점이 존재하니까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 A로 B로 가는 반직선, 직선을 반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개수를. 마찬가지로 B에서 C로 가는 반직선, C에서 B로 가는 반직선 쪼갤 수 있고, 마찬가지로 C에서 A로 가는 반직선, A에서 C로 가는 반직선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 반직선의 개수는 6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분은 딱 그만큼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딱 3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분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요? 이 점 하나만 지나는 직선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 점 하나만 지나는 직선은 이것도 만들 수 있고요. 요것도 만들 수 있고요. 요것도 만들 수 있고 요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 하나만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점이 만약에 2개 이상 주어진다면 얘네서는 1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방금 점이 3개 있었으면 직선을 3개 만들어주고, 점이 만약에 4개 있다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총 몇 개? 4개가 아니라 6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중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중점은 뭐냐면 여기 길이가 이것도 여기까지 10이에요. 10 싫다. 10 이래요. 근데 선분 AB의 중점이 뭐냐면 가운데 점이라는 거예요. 선분 AB 딱 이만큼의 길이의 중점 가운데 점을 M이라고 내가 쓰면, 중점 M이라고 쓰면 당연히 이 12의 길이는 가운데서 6이고 여기는 6이겠죠. 근데 또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이 선분 MB의 중점도 만들어서 여기는 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여기 길이는 3이고 여기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럴 때 선분 A, N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A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6 더하기 3에도 정답은 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니면 16 선분 AB의 중점 M, MB의 중점 N, A, M의 중점 몇지 하지? 뭐라 하지? 5! 그러면 총 16이 4등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A5가 4개 모여야지 AB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는 4배 이러면 되는 거예요. A5가 4개 있어야지 AB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선분 AB는 거꾸로가 아니지. AM은 몇 개 모여야 된다? 얘는 AM은 2개 모여야지 AB가 될 수 있으니까 2개 모여야 AM이 2개 모여야 AB를 만들 수 있다. 거꾸로 A5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AB를 몇 등분 해야지? 4등분 해야지. 4분의
1을 곱해야지 A5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내등분해서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 M의 길이는 A, B를 몇 등분해야지 A, B를 몇 등분해야지 A, M이 돼요. 2등분, 그러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 응? 가끔씩 문제를 풀다 보면 3등분점이라는 용어도 생기거든요. 3등분점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는데 걔는 말 그대로 가운데 점이 아니라 3등분했다는 소리예요. 여기 길이를 3등분했다는 소리예요. 3등분점은 이런 거 M하고 N을 동시에 말할 때 3등분점이다. M하고 N은 성분 A에 비해 3등분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도 5고 여기 길이도 5이다. 그러니까 성분 AM이 몇 개 모여야 3개 모여야 AB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성분 AN은 AB가 되려면 여기 길이는 몇 개 모여야 돼? 여기 길이는 15가 되려면 10이 15가 되려면 3분의 2개 모여야지 AB가 될 수 있다. 왜냐면 AN은 길이가 10이고 얘는 15니까 둘이 곱하면은 뭐야? 10이니 AN이 10 원래 3분의 2가 아니잖아. 거꾸로 말했잖아. 다시 A, B의 길이를 3분의 2, 2등분해야 A, N을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이게 길이가 10이고 이게 15니까 곱해서 약분해서 5, 2, 5, 10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3등분점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3등분하면 그냥 점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점선면 이야기하고 교선, 교점의 이야기하고 직선, 반직선, 선분의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짧은 내용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